여러분, 인공지능이 웬만한 질문엔 다 답을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. 이런 세상에서 한 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을 통해 다음 100년을 설계하려는 대한민국의 아주 야심찬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. 이 말 무게가 정말 대단하죠? 이건 단순히 학교 몇 개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걸고 미래 세대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거대한 선언인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을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파헤쳐 볼 겁니다. AI 시대에 맞는 인재는 어떻게 키울 건지, 또 아주 심각한 문제인 지역 불균형은 어떻게 풀 건지,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꿀 건지,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교육의 패러다임, 그 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.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질문을 던지는 교육으로요. 이게 바로 100년 계획의 출발점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AI가 버튼 하나로 정답을 척척 내놓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이제 정답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아니라 AI도 생각 못한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,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. 자, 그럼 이런 멋진 교육 철학,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까요?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AI 기술을 우리 사회 곳곳에 아주 깊숙이 엮어 넣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죠. AI가 이미 모든 답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미래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그냥 지식만 막 넣어주는 걸로는 안 될 텐데요. 그죠? 과연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할까?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바로 이 3단계 인재 양성 전략입니다.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AI를 국영수처럼 기본 소양으로 배우게 하는 모두를 위한 AI. 두 번째는 정말 파격적인데요. 5.5년 만에 박사급 전문가를 키워내는 AI 전문가 패스트트랙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대학 같은 곳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뛸 수 있는 실무 인력을 대거 양성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AI 인재를 열심히 키워도 정작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? 세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. 수도권 집중 위기를 교육을 통해 풀어보려는 시도입니다. 교육부 장관이 이 상황을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딱 짚었는데요. 이게 어떤 거냐면요. 지역 교육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떠나죠. 그럼 지역은 더 약해지고 교육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이게 계속 맴도는 정말 끊기 힘든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정말 적나라하죠. 서울대학생 한 명한테는 연간 거의 2,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역 거점 국립대는 그 절반을 겨우 넘는 1,400만 원 수준입니다. 이 돈의 차이가 결국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왜 자꾸 지역을 떠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보여주는 셈이죠. 그럼 이 악순환 어떻게 끝낼까요? 해법은 바로 이겁니다. 지역 대학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는 거죠.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 지역 성장의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. 지역 산업이랑 딱 붙어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재정 지원도 팍팍해서 학생들이 나 저 대학 가고 싶다 하게 만들고 또 문화나 체육의 중심 역할도 하게끔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. AI 기술, 지역 발전, 이런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칩시다.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교육의 진짜 가치와 철학은 어때야 할까요? 바로 공교육의 핵심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. 이건 정말 오래되고 또 아주 민감한 논쟁이죠. 한쪽에서는 교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어떡하냐는 사회적인 우려가 있고요.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는 목소리가 맞서는 겁니다. 정부는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단순히 논쟁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국가가 나서서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요. 또 특수교육이나 아이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서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.
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엄청난 계획들,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 모든 변화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 있습니다. 바로 낡은 법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뜯어 고치는 작업입니다. 법제처장이 자신들의 역할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했는데요. 바로 깍두기라고요. 생각해보세요. 잘 차려진 밥상에 맛있는 메인 요리가 있어도 아삭한 깍두기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법과 규정을 다듬는 일이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전체 개혁의 맛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. 좀 더 쉽게 말하면 법제처는 정부 정책의 법률 건축가라고 할 수 있어요. 아무리 멋진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법이라는 뼈대가 부실하거나 잘못 설계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요. 그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정말 멋지게 하나로 딱 만납니다. 법제처의 핵심 프로젝트가 뭐냐면요. 바로 AI를 활용해서 그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들을 모든 국민이 아주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. 결국 기술을 통해 민주주의의 문턱을 낮추고 법을 전문가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는 셈이죠. 결국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정답을 외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도록 가르치는 교육. 과연 이것이 한 국가의 100년 미래를 정말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? 대한민국의 이 담대한 실험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아주 긴 여정이 될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